이게 이제 이런 가난이나 힘든 게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자기의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고 저희가 지금 닥친 상황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낭만 비행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 네. 내용도 조금 소개시켜 주세요.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쳤고 어떠한 좀 장애물들이 있었는지, 비행에 승무원이 되고 나서 손님들하고 같이 겪었던 에피소드하고 제가 비행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들을 글로 적었고요. 또 마지막에는 해외 봉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해외 네. 봉사를 다니면서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적었고요. 앞으로 저의 꿈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 해외 봉사는 제주항공의 소속으로. 아니요. 해외 봉사는 사실 제주항공 소속으로는 간 적은 없어요, 아직. 그래요? 저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현대자동차 네. 해피무브를 통해 가지고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입사 전에. 네, 입사 전에 대학교 때요. 음. 그때 그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해외 봉사를 가서 인도 아이들을 보고 마음에 쿵 하고 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봉사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러 나라의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한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찾아다녔고요. 마지막으로 간 게 몽골이었던 것 같아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있는 그 쓰레기 마을을 가서 그 쓰레기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쓰레기를 주스러 다니는 환경도 보면서 앞으로 거기는 또 다른 이제 꿈을 개인적으로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갔어요. 그냥 어떻게 혼자 이제 갔냐면, 루트 짜가지고 가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회사 동기에 한 명하고 몽골에 있는 NGO도 컨택을 했고요. 몽골에 있는 NGO를 컨택하니까 한국에 있는 NGO 푸른 아시아라는 재단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푸른 아시아를 통해서 서포트를 해줄 수는 없지만 찬영 씨가 몽골에 가게 되면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루트는 짜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자비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제 지인분들에게 후원을 받고 뭐 학용품이나 그런 걸 저희가 챙겨서 직접 가서 푸른 아시아하고 몽골에 있는 현지 NGO 단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봉사를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와 했던 인도 봉사 이외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휴가를 내서 다니신 거죠? 네, 제가 그 전에는 필리핀 이제 턴도에 쓰레기 마을을 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연차를 쓰면은 승무원들은 조금 이제 스케줄 근무라서 좀 네. 자유롭게 쉴 수 있으니까 연차를 내서 갔다 왔고요. 몽골도 제가 다니던 항공사가 취향하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휴가를 쓰고 또 다녀왔습니다. 저는 찬영 씨가 이제 해외 봉사를 가시고 하니까 당연히 회사 동료들이랑도 같이 가고 해서 당연히 회사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스케줄 짜서 가신 거네요. 네. 근데 거기는 사실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음, 제가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 뭐 어디 단체를 통해서 가면 사실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네. 그 프로그램과 또 기관이 아니면 어떠한 단체가 봉사를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사실 어떠한 뭐 좋은 마음 플러스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하고 그런 자세히 보고 싶고 그런 거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그런 쪽엔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네, 아이들하고도 더 깊숙이 오래 있고 싶고 음식 같은 것도 사실 단체를 통해서 가면은 위생상의 보건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그렇죠. 예, 현지 음식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 먹더라도 좀 너무 현지 분들이 먹는 건 못 먹고 먹더라도 좀 이렇게 더 좀 가공을 하고 네. 뭔가 좀 이렇게 한국식으로 바꿔서 먹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숨쉬고 자고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해외 봉사를 이렇게 꾸준히 가시면서 뭐가 가장 좋았어요? 느낀 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가고 또 가고 하셨을 텐데.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면적은 너무 작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너무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엔 사실. 그래서 경쟁도 네.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저도 이제 30살 초반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고민들과 뭐 결혼도 그렇고 뭐 주택도 그렇고 그런 사소한 당연한 문제점들이 해외 봉사를 가게 되면은 이게 내가 문제가 될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행복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한국 봉사를 가지 않고 한국에서만 지내다 보면 물론 한국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봉사를 통해서 그런 삶의 가치나 의미들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삶도 더 행복해지고 네. 아마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봉사를 가진 이유가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우리보다 이제 조금 더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보면 삶의 기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고민이 맞아요. 되어버리거든요. 그 네,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맞아요. 보면서 내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뭔지 다시 한번 맞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알고는 있더라도 잊고 살거든요. 대부분. 맞아요.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그리고 그런 곳에 이제 노출되고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바로잡는 네, 그런 맞아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앞으로도 맞습니다. 이런 기회가 계속 또 만들어서 삶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나중에는 네. 꼭 일단 입사를 잘 준비해서 나중에 이제 학교를 짓고 싶은 게 저의 나중에 목표이긴 합니다. 네. 잘 학교를. 네. 또 다른 꿈이 뭐가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도전에 네, 대한 꿈, 그리고 어떤 희망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때 제가 책을 쓸 때쯤엔 제가 너무나 승무원을 잘하고 있었고 다음에 꿈을 준비해야지 약간 그런 단계였어요. 근데 조종사라는 꿈이 명확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아직 제가 취업을 하지 못했지만 조종사라는 자격을 취득을 했고 다음의 꿈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입사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꿈이고요. 네. 그 이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승무원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책을 통해서 제가 바라봤던 항공산업과 비행기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지식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에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근데 저 궁극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고요. 그 전에 또한 이제 책을 쓸 때쯤에 이 도전에 대한 꿈은 뭐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승무원을 통해서 학교를 짓고 싶었어요. 이제 음, 제가 승무원이란 꿈을 냈고, 꿈을 이뤘고, 이제 책을 또 출판을 했고, 그 다음 꿈은 이제 네팔이나 인도나 제가 그때 속해 있던 항공사에 취약하는 나라에 학교를 지어서,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좀 잘 같이 학습하고 저희가 이제 문화와 에너지를 주면은 그 아이들도 무럭무럭 그 나라에서 그 사회에서 커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요. 조종사라는 꿈을 통해서 그 꿈이 없어지진 않았고요. 좀 더 늦어진 건 아니고 다음의 꿈이 조종사 다음의 꿈이죠. 예.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를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 같고 비용도 엄청 어렵죠. 많이 든 것 같지만 실제로 네팔이나 이렇게 가난한 제3 국가에 학교를 짓는 거는 비용으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진 않거든요. 맞아요. 어떤 학교를 만들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냐가 사실 어려운 거지. 맞아요. 비용은 뭐 잘 모르지만 크게 들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네팔 여행을 맞아요. 해보고 산에 가보고 하면 뭐 이게 찬영 씨의 꿈이기도 하지만 또 네팔 사람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꼭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네. 도움이 된다면 거기 같이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을 수 있도록. 네, 기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단지 학교를 단편적으로 짓는 건 어렵진 않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공부한 것도 그렇고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한 사람도 많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저희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네. 그 현지의 선생님들이나 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꾸준히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힘들고 그게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겠죠. 어떤 그래서 교육을 할 건지 자체가 사실 제일 어려운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항공사가 이제 커지고 하다 보면은 현지 사람들도 채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항공 쪽으로 공부를 시켜서 그 아이들도 그쪽에 이제 항공사로 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운다면은 제가 속해 있는 척할 항공사도 좋고 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꿈과 희망 플러스 구체적인 꿈이 생기니까 뭔가 더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냥 어렴풋한 계획은 있어요, 사실. 그 승무원 하기 전에는 왜 승무원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얘기하면 좀 남자로서 길어질 수도 있는데 승무원 이런 거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제가 근데 어릴 적부터 집안 환경이 엄청 안 좋았어요, 사실. 뭐 지금도 안 좋긴 한데 대학교도 26살 때 처음 갔거든요.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좋아하긴 했는데 승무원이란 꿈은 저에게는 너무나 먼 꿈이었어요, 사실. 내가 어떻게 승무원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꿈도 못 꿀 만큼의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비행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비행기도 좋아했던 이유가 내가 비행기를 많이 타봐서 좋아한 게 아니라 제가 비행기를 19살 때 수학여행 갈 때 처음 타봤거든요. 비행기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 저게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뭔가 집안에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행복할 것 같고 네. 나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 같다라는 물론 그런 궁극적인 어떠한 그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네, 비행기라는 것 맞아요. 이미지 자체가 부유하고 자유롭고. 맞아요. 네. 지금에야 뭐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이 생겨서 여행이 활성화가 대중화가 됐지만 어릴 때는 비행기를 타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에 동경이 있었고 그러면서 고3 때 정비를 했었어요. 비행기 항공사 정비요. 그 직업학교를 항공고등학교를 가진 거예요? 아니면 직업학교를 따로? 제가 일반 인문계를 갔는데 이제 대학교를 갈 생각을 안 하고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술 교육을 바로 따로 배우신 거고. 네, 그래서 고3 때 수능으로 안 보고 직업학교에 위탁이 돼가지고 직업학교로 가가지고 정비를 배웠는데 그 손재주가 많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고 한 2개월 만에 다시 이제 기존의 학교로 와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대학교는 못 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했죠, 사실. 그냥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머릿속으로는 항상 이제 무슨 일을 했어요? 그냥 뭐 물류창고에도 했었고요. 네. 뭐 에어컨 공장에서 나사 조이는 거 그런 것도 했었고요. 뭐 공사장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런 걸 통해서도 어렴풋한 비행기에 대한 동경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를 가서 이제 나는 앞으로 이제 뭐 하고 어떻게 살지라는 고민이 항상 있었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바로 이제 나도 이제 한번 승무원을 해봐야겠다. 승무원이란 걸 한번 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대학을 가서 그렇게 해서 승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관광대학을 다시 입사를 하신 거고. 입사가 아니지? 입학을 했죠. 입학을 하신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관광학과. 이제 승무원의 꿈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 거네요. 그게 맞습니다. 이제 항공산업 전반으로 이제 오시게 되었고 조종사라는 꿈도 꾸게 되셨고 이제 한국 오셨는데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수원에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수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아직 채용 일자도 없고 당분간
채용 일자가 나오려면 좀 시간도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지 정해놓진 않았고요. 일단은 내년 초 1월달, 2월달 해서 면장을 한국 걸로 전환하는 시험이 있어요, 또. 네. 그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당장은 채용이 없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까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 이후에 그게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제가 잘 사용할지에 대해서 지금 좀 쉬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으신 건 없으시고? 네, 아직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사실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지금은 한 10가지가 있었는데 좀 추리는 중이에요, 사실. 예, 하나만 알려주세요. 일단은 계속 항공산업에 대해서 조금 항공 분야에서 일을 할 생각이고, 물론 항공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협력업체나 네. 자회사들도 많으니까, 되도록이면은 그쪽에 좀 같이 함께 발을 맞추어서 항공 분야에서 일단 일을 취업 할 생각이고. 원서를 내실 거네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이제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하고, 항공산업이, 비행기가 대중교통으로서는 가장 큰 탄소를 배출량이 크니까, 항공사와 정부, 그리고 일반 개개인들이 좀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거고, 앞으로 그런 비중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환경 쪽으로도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먼저 이런 자리를 준비해 주셔서 기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당장은 힘들고, 저도 그렇고, 많은 항공 분야에도 그렇고, 또 항공 분야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항상 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해외 봉사를 가도, 이게 이제 이런 가난이나 힘든 게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자기의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고 저희가 지금 닥친 상황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의 꿈을 이루면 또 다른 꿈을, 그게 뭐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크든 작든 꿈을 꾸어야 사람이 항상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계속 꿈을 꾸고 그런 발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제가 앞으로 작게나마 항공산업이나 대한민국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 좀 다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찬영 씨도 사실 어려운 시기거든요. 맞아요. 취업을 앞두고 있고 불확실성 속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시고 자신의 희망도 놓지 말고 남의 희망까지 이야기해 주셨지만 자신에 대한 희망을 잊지 않고 꾸준히 이제 희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불확실성 속에 누구나 다 그렇지만 맞아요. 저조차도 네. 사실 불확실 속에 있는 거거든요. 저도 찬영 씨 이야기처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꿈과 목표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책으로도 썼었는데 어떤 목표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할 때만큼 행복한 순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목표가 나한테서 나왔다면 사회적으로 나오거나 부모님에게서 나오거나 어떤 환경에서 나한테 주어진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만들었던 목표를 향해서 노력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하든 안 하든 그 목표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 순간 자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좌절하지 않을 힘은 그 목표가 내가 만들었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었냐에 따라서 좌절할 수 있냐 아니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낭만비행 저자 예비 파일럿 정찬영 군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